실제로 지난 2, 3년 동안 구글 검색 1위는 기후 관련 용어들이래요, 전부. 정말요? 네. 그게 빅데이터로? 그리고 빅데이터로 그 기후 관련 용어를 검색하는 주 연령층은 청소년과 청년층인데 팬데믹이 끝나고 호주 정부에서 앞으로 미래 50년이 어떨 것 같냐라고 청소년들에게 조사를 해봤는데 호주도 사실 기후 문제가 되게 심각하거든요. 호주도 산불 문제가 심각하고 가뭄 문제도 심각하고. 근데 이제 호주 청소년들의 절반이 자기가 죽기 전에 지구가 멸망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사는 건 힘들어졌고 지구는 멸망할지도 모르고, 사실 예전에 세기말적 비관주의, 그거보다 더 심한 팬데믹 이후 비관주의, 이런 것이 청소년과 청년층에 넘쳐나는데, 책공화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후상처의 저자인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의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책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는 정신과 전문의이고요. 코로나 심리지원단 활동 열심히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그때 코로나가 왜 생겼냐, 제가 그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깊이 고민했는데, 사실 이게 환경 문제, 기후 문제와 깊이 관련이 있다. 이런 환경과 기후 문제에 있어서 심리적인 문제가 관련이 깊다는 것도 그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런 관련된 책이 저희 나라에 아직은 한 권도 없는 거예요. 어떤 책임감을 갖고 관심 있는 정신과 의사 3명이 모여서 우리나라에 대한, 또 우리 앞으로 자라날 미래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후가 미치는 정신건강에 대한 영향을 사회에 얘기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번에 기후상처라는 책을 이제 막 내셨는데, 사실 이 기후상처라는 책 이 주제 말고 자살예방센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살예방센터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던 것에 대해서 조금만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한국이 자살률 1등이고 굉장히 우울한 국가이기도 한데 그걸 예방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내 국외 아주 기이한 현상이죠.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는데, 사실 국가는 그 어떤 나라보다 하는 게 없고 예산도 부족하고, 사실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자살하는 거에 대한 국가의 대책이 너무 없는 그런 한국이 상태라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도 그 얼마 안 되는 예산으로 자살을 예방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경기도에서도 제가 자살 예방 사업을 한 3년 했었고요. 서울에서도 한 6년 정도 하고, 지금은 임기가 끝났는데, 하여튼 서울 경기권에서 한 10년 정도 자살 예방 사업을 했는데, 정말 빠르게 살고 정말 경쟁 속에 살고, 그런데 정말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그런 우리 사회가 되다 보니까 힘들 때 더 힘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차라리 죽는 거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게 우리 사회 문제다, 이렇게 해야 개선되어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는 네 문제다, 개인의 문제로, 이제 이 사회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이제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사실 큰 개선이 없고, 국가의 개입이, 또 시민들의 개입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게 나아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현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는데 그렇게 자살률이 높고 불행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런 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제 실제로 자살한 사람의 주변과 자살 정황에 대한 사실들을, 팩트들을 아주 정밀하게 이제 저희가 평가하는 것을 심리부검이라고 하는데, 잘 살게 되고 발전하고 여러 가지 단면이 있지만 이게 모두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잘 살게 되는 거, 쉽게 말하면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 이렇게 되면 아마 자살률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양극화되고 격차가 커지고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못 살지 않지만 너무나 잘 사는 사람들과 자기의 삶을 비교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이 큰 사회예요. 이렇게 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노력해도
그 갭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노력해도 자기가 원하는 삶에 도달할 수 없다. 뭐 이제 단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전교 1등 하는 아이만 어디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1등을 하지 못하는 많은 애들이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그중에서 이제 또 너무 기대를 받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고통스러워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심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주 비극적인 아주 힘든 트리거 요인이 탁 건드려지면 죽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그 SNS나 유튜브들이 너무 활성화돼서 뭐 한국도 보고 있고 인도도 보고 있고 아프리카도 보고 있고 하니까 전 세계의 초호화 부자들은 이렇게 살고 럭셔리한 삶은 이렇게 사는 걸 모두 다 보잖아요. 나와의 격차는 엄청 큰데 사실 최근에 미국의 33개 주가 메타를 고소했단 말이에요. 이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주커버그의 회사를 고소했고 그래서 결국 주커버그가 인스타그램에 대한 정책을 완전히 바꿨어요. 미국 정부가 요청하는 방식으로 청소년 계정은 비공개로 만들고 청소년들이 계정에서는 상업적 알고리즘을 돌리지 않고 또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면 알람을 회사 측에서 알려주는 그런 큰 정책의 변화가 있는데 그 정책의 변화의 배경이 뭐냐면 지금 안 대표님이 말씀하신 역사 이래 미국에서 통계를 낸 이래 가장 청소년들이 우울하고 현재 가장 청소년들이 자살 많이 하고 있고 뭐 20대 초반까지 다 포함해서 미국의 젊은이들의 우울과 불안과 자살률이 높아진 배경을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론이 그걸 상대적 맞아요. 상대적 박탈감, 사회적 비교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비교를 일상화하는 배경의 인스타그램. 좀 전에 안 대표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자기의 롤 모델이 예전에는 엄마, 언니, 이모 이랬거든요. 지금의 롤 모델은 인도 부자. 할리우드 스타. 할리우드 스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자기 삶에 대한 만족이나 자기 삶에 대한 행복을 갖기가 더 어려워졌다. 그렇게 실제로 이제 미국의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자살하는 연령이 이제 최근에는 노인층에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전세적으로는 어떻게 청소년층이 그렇죠. 지금 자살의 어떤 통계적 동향은 노인의 증가폭은 확실히 이제 둔화됐는데 좀 줄어들었어요? 자살 예방 정책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전 세계적인 대상은 사실 청소년과 청년층이에요. 그 층이 가장 예민한 시기라고 봐야 돼요. 그 층이 이전의 세대와는 다르게 살고 있다. 특히 첫 번째는 스마트폰을 어렸을 때부터 갖고 큰 세대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팬데믹을 경험한 세대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SF 영화에서 보던 그런 디스토피아가 진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 세 번째가 사실 기후 문제예요. 우리는 기후 문제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제 기성세대는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할 때 기후에 대한 검색을 많이 하지 않지만 실제로 지난 2, 3년 동안 구글 검색 1위는 기후 관련 용어들이래요, 전부. 정말요? 네. 그게 빅데이터. 그리고 빅데이터로 그 기후 관련 용어를 검색하는 주 연령층은 청소년과 청년층인데 팬데믹이 끝나고 호주 정부에서 앞으로 미래 50년이 어떨 것 같냐라고 청소년들에게 조사를 해봤는데 호주도 사실 기후 문제가 되게 심각하거든요. 호주도 산불 문제가 심각하고 가뭄 문제도 심각하고 근데 이제 호주 청소년들의 절반이 자기가 죽기 전에 지구가 멸망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사는 건 힘들어졌고 지구는 멸망할지도 모르고 기후조차도 지구의 생존조차도 자기가 자연적인 수명이 끝나기 전에 망할 것 같다라고 하니까 사실 예전에 뭐 세기말적 비관주의 그거보다 더 심한 팬데믹 이후 비관주의 이런 것이 청소년과 청년층에 넘쳐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네 번째 아주 중요한 이슈는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로봇과 같은 산업의 발전을 청년들이 보면서 그게 사실 자기네들 일자리를 다 뺐잖아요. 그렇죠. 할 일이 없죠. 할 일이 없는 사회에 들어오는 첫 번째 세대예요. 지금의 청소년, 청년 세대들이 사소한 아르바이트 자리도 키오스크가 이게
모두 뺏기면서 로봇이 이제 네, 온갖 로봇을 포함한 여러 기계나 장치나 장비들이 인간을 대신하는 그런 사회에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섰는데, 그때 취업에 대한 문제, 사회적인 자기의 기능과 자리에 대한 문제, 이런 걸로 힘들어하는 세대가 이 세대라서 취업도 안 되고 미래는 암울하고 기후는 변화도 경쟁은 더 치열하고 이런 상황에서 네. 이제 청소년 청년들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제 희망이 없다. 그야말로 재난에 굉장히 익숙해진 세대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네요. 정말 SF 영화에 큰일이네요. 나오는 네. 그런 재난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되고 있다. 청소년이나 젊은 층에서의 자살률 증가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그 사회적 배경은 사회적 이제 배경. 그런 문제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젊은 층과 기성세대와 가장 관심사가 맞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기후 문제예요. 거짓말하는 양치기처럼 뭐 기후가 나빠진다는 얘기 수없이 들었지만 그래도 큰 문제 없지 않았냐. 뭐 심지어는 뭐 이제 미국의 트럼프 같은 사람은 기후가 나빠진다는 건 음모다. 네네네. 어떤 특정한 세력들의 음모다라고 반박할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기후의 위기는 여러 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기후의 위기를 겪으면 사람들이 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큰 고통을 겪어서 기후 위기나 기후 변화가 미치는 것을 어떤 여러 산불, 홍수, 뭐 해일, 여러 재난을, 기후 재난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후 자체도 문제지만 기후의 위기 때문에 받는 정신적인 영향으로 먼저 인류가 망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귀가 솔깃하지 않은가 봐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사실 이제 그런 거를 자기 문제로 여겨서 기후 행진, 뭐 기후 행동 이런 행사를 하면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어르신들은 거의 없고, 최근에 약간 반가운 소식은 60 이후 세대에 네네. 기후 행동 모임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60 이후의 세대분들께서 은퇴하시고 나서 네.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할 때 내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그럼 사회를 위해서 남은 인생은 기후 변화를 막는 거에 가겠다든가, 아니면 뭐 자살을 예방하는 거에 가겠다든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시니어 분들 중에 남은 여생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기후 변화가 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현재 기후가 주는 영향 중에 마음에 주는 영향, 또 기후로 인한 정신건강의 어떤 영향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 되게 많은데, 그 문제를 우리가 또 여전히 또 전혀 거론하고 있지 않은 사회다. 중요한 문제인데 중요한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썼고, 또 굉장히 창피한 이야기는 기후 협약을 맺고 활동하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다 여러 가지 영역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과 준비를 하는데, 정신 건강도 기후 변화에 따른 중요한 위기다라고 국가 간 협약에서 IPCC라는 곳에서 결정을 했고 선언을 했고, 모든 나라에서 그걸 하기로 하자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정부는 거의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책을 쓰고 또 강연을 하고 이런 책을 널리 알리는 걸 통해서 우리 정부도 기후로 인한 마음의 상처, 기후로 인한 정신건강의 영향에 관해서 뭔가 정부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